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 박수혜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줌으로 어머니들을 만나 뵙는 거는 아버지들도 포함해서 처음이라서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케미스트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이제 프로필을 이렇게 여러 학원들에서 수업을 했었고 또 AP 케미스트리 서티피케이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 화학 교육을 메이저했고요. 벌써 한 18년 정도를 케미스트리만 강의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exam level question, 칼리지 보드에 대한 연구가 사실 너무 많이 돼서 칼리지 보드가 뭘 원하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에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제 소문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굉장히 좀 passionate and caring teacher,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좀 소위 좀 쪼기도 하고 열심히 안 하거나 좀 공부하기 싫고 이러면 좀 모티베이터 하면서 뭐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ear and step by step explanation 되게 설명을 fundamental하고 straightforward하게 하는 거를 중요시 하고요. 또 conceptual understanding, chemistry도 굉장히 이해와 원리, 응용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목이라서 explanation을 좀 디테일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시간표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당연히 지금 홈페이지 다 있어서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멘션을 드리면요. 이제 AP 케미스트리 익삼은 올해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실전 문제풀이반 수업이 있고요. 이게 12번의 레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리뷰가 4번이 있고요. 막 테스트를 4times라고 써 있는데 저 부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2번이 막 테스트, 파이널 리뷰에서 2번이 막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비디오는 당연히 항상 제공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학생들 모두 다 이제 똑같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비디오는 언제나 AP 케미스트리 끝날 때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보통은 방학이 2주라서, 2weeks라서, 이제 매일매일 2weeks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세러데이에 막 테스트를 보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막 테스트가 2번이 있지만, 그 12 레슨 중에서 그 2번의 막 테스트는 이따가 보여드릴 저희 그 게이 플러스 플랫폼에서 칼리지 보드 시험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시험을 볼 거거든요. 시간 재고, 조교 감독 하에. 근데 그 부분 말고, 평소에 데일리한 모든 수업도 사실은 막 테스트입니다. 근데 숙제로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 조교 감독 하에 2번의 막 테스트는 제대로 감독 하에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요. 이게 유학생 스케줄이고요. 국제학교들은 보통 방학이 일주일이라서 이제 보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 이제 본방학 기간 그리고 그 전후로 금토 수업을 들어갑니다. 방학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제 뭐 BCC 같은 경우는 그 방학이 2weeks라서 여기 2반 다 들어가 있고요. 다른 모든 학교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학교 이름을 멘션했는데 좀 보시기 복잡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최선의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부득이하게 저렇게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거 다 상관없이 학교 공통으로 금토반으로 쭉 이어지는 수업도 있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는 2번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저희 조금 되게 전매 특강 같은 파이널 리뷰 수업이 있는데요. 마지막 족집게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여기서 2번의 막 테스트를 봅니다. 2번의 막 exam을 볼 거고 일단 파이널 리뷰는 3.5 hour 이렇게 해서 합쳐서 7 hours 동안 AP Chemistry exam 전체 범위에 대해서 완전 총정리를 quick review를 해서 아이들이 귀에 막 이렇게 때려 박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전체 로드맵이 정리가 됐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수업을 가져갈 거고, 막 엑삼은 좀 시험 보기 전에 또 디지털 플랫폼에서 푸는 게 또 감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2번을 진행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뭐 maybe next year or next year 있을 텐데, 지금 시간표뿐 아니라 AP 케미스트리 전반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거고 또 어떻게 디지털 익상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저의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뭐 특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맡으면 얘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좀 그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매번 프리 레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프리 레슨은 당연히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뭐 안 들어도 비디오는 제공을 하겠지만, 썬데이와 웬스데이 둘이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뭐 챕터 레슨일 수도 있고, 저희가 12 레슨 안에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냥 엑스트라 문제들, 서플리멘터리 문제들을 좀 더 추가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워한 토픽들을 리뷰해주는 그런 느낌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st Day Prep은 사실 요거는 제가 올해 처음 해보는 건데 시험 전날 하루 종일 제가 학원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시간은 이제 임의로 적어놨지만 아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학원의 독서실처럼 강의실을 독서실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뭐 Q&A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마지막 날 아이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해소시키기 위한 이런 식의 저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평소에 당연히 수업 외에도 질문 받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TA도 하고요. 저도 하는데 최대한 spontaneously 빨리빨리 연락하면서 아이들이 모르는 게 막혀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좀 improvement가 되려면 Q&A 피드백이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한 파트 중에 하나가 AP Score Distribution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5점이 파란색입니다. 5점 부분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increase를 했고요. 그다음에 4점, 3점인데 3점 부분으로 갈수록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최근 트렌드로는 5점, 4점, 3점 많이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네. 지금 칼리지 보드 기준으로는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는 아무래도 3점부터는 패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3점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3점부터는 패스라고 해서 칼리지 보드는 이건 칼리지 보드의 스탯 결과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75% 이상. 그러니까 조금 많은 친구들을 패스의 범위로 넣어줬다. 그리고 5점도 늘어났지만 4점 이상.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거 잘못 눌러지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무리 못해도 이제 다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어려운 과목이지만 케미스트리가 보통 되게 많은 메이저 이제 스템 메이저한 친구들이 많고 뭐 꼭 스템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케미스트리를 많이들 하신단 말이죠. 근데 못 보면 너무 속상한데 지금 보시면 42, 44, 46% 이렇게 4점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5점이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못 보더라도 좀 케미스트리가 약하더라도 4점, 5점 합쳐서 46%이면 그래도 거의 first upper half잖아요. 그래서 카리지 보드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리니언트하게 점수를 잘 주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미나에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희망적이고요. 저의 학생들, 수강생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도 뭐 당연히 everyone이 5점이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는 솔직히 힘들고요. 작년, 재작년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제 학생들 중에 70 to 80%인지 그 사이에서 5점을 받는 학생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4점이라고 보시면 돼서 많은 학생들이 5점이긴 하지만 100%에 도달을 못해서 100%가 되는 그날까지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콜 컷오프. 스콜 컷오프는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카리지 보드가 그 학교 쌤들에게 공개한 자료고요. 그 이후로는 공개 자료가 없어요. 없고 22년, 23년도에는 티처들끼리 티처 커뮤니티에서 estimated score라고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요. 지금 매년 다르긴 하지만 대충 80에 above냐 below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79, 80까지는 뭐 그런데 82가 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80까지는 어찌어찌 맞을 수 있어요. 78, 79, 여기 관련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76, 78 이렇게 되지 않고 좀 82를 좀 넘어줘야 우리가 좀 안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exam에 대한 인포메이션 좀 드리면 멀티플이랑 FRQ랑 합쳐서 3시간 15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물론 쉬는 시간 지금 포함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부분은. 그래서 멀티플은 60문제고 60문제 1시간 30분. 그리고 아이고 이게 자꾸 넘어가죠. 그리고 FRQ는 7 퀘스천에 잘 안 써지네요. 잠시만요.
7 questions에 1시간 45분. 케미스트리가 FRQ가 좀 깁니다. 그리고 양쪽 다 이제 계산기, 그리고 equation sheet. 그러니까 외우는 건 없어요. 아, 또 케미스트리를 좀 메모라이즈는 좀이라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암기 문제가 진짜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나오지 않고 암기를 해서 케미스트리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얘가 정말 언더스탠드를 했나, 인사이트가 있나,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나, 설명을 할 수 있나 이걸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큘레이터는 당연한 거고 이퀘이션 시트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프린서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을 줘야 되고요. 50점, 50점 동일한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FRQ 같은 경우에는 3 wrong responses 그리고 4 short responses questions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long questions 같은 경우에는 10점씩입니다. 4 short는 4점씩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위에가 30점, 밑에가 16점, 합쳐서 46점입니다. 이 46점을 50점으로 웨이트를 해줄 거예요. 컨버전에서.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60문제를 50점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1점이 안 되죠. 한 문제에 한 0.8 조금 넘는데 그렇게 돼서 멀티플과 FRQ의 1점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멀티플 1점은 사실상 웨이트를 하면 1점보다 조금 작고요. FRQ의 1점은 1점보다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FRQ가 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멀티플을 좀 더 잘하고 쉬워한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멀티플은 그래도 60문제이기 때문에 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좀 더 다양한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멀티플을 공부할 때는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을 다 리뷰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FRQ 훨씬 잘하는. 왜냐하면 멀티플은 그게 아이들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헷갈리는 거마다 이렇게 헷갈리는 그 트랩이 있죠. 트릭. 그 트릭마다 다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FRQ는 다 잘 쓰는데, 이 답이, 이게 뭐, best explanation 고르라고 한단 말이죠. 얘가 되게 likely한데, 얘가 되게 unlikely한, 되게 헷갈리는데, 막 이제 이러면서 멀티플을 좀 더 못한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할 때.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멀티플 60문제에서 60문제인데 50점 만점 기준으로 미니멈 40 그리고 FRQ에서 50점 만점 기준으로 미니멈 40 물론 뭐 순서는 다 뭐 한쪽을 좀 더 잘 보고 한쪽을 좀 더 못 봐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A리뷰 받았다. 80%를. 이제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은 80% 넘는 아이들도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AP 그 서브젝트 특성상. 근데 어쨌든 80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5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까 보셨듯이 82인 연도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 가면 당황하고 타임 프레셔 있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 또는 저희가 아무리 CQL 문제들이 풀려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partially라도 어쨌든 릴리즈가 한 번 릴리즈 됐던 시험이니까 학교에서 풀어본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는 아니라도. 그럼 그런 거에 힌트, 이거 뭐 있었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시험에 가면 막 엑삼보다 스코어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저의 연습 시험, 저와 함께하는 막 엑삼에서 그래도 85보다 뭐 아주 높을 필요는 없지만, 뭐 9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85 정도는 좀 스테디하게, 세이프하게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세이프 스코어다라고 저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아이들도 동의를 합니다.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스코어 컷오프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자, 요거는 long FRQ 샘플이에요. 저는 이거를 지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식의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랭크가 어떤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long FRQ는 3개가 나와요. 10점짜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A, B, C, 그리고 D, 그리고 E, F. 계산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long FRQ예요. 꽤 길지 않습니까? 이게 25년도 문제입니다. 요번 25년도가 디지털로 AP가 바뀌고 첫 번째 시험의 문제고요. 1번, 2번은 랭크가 비슷했고요. 3번은 조금 더 길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길다는 거. 이게 저는 아이들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화면을 따로따로 보여드리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스크롤 다운해서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이면 어렵지 않아도 쉬워도 일단 한번 스크롤 다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아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너무 막 부담, 스트레스, 타임 프레셔가 막 오면서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길 수 있다. 특히 케미스트리는 좀 앞에 시험이 앞이라서 여러 개 과목 봐도 케미스트리가 첫날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미리미리 좀 당해야죠. 미리미리 임미운되게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short FRQ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있고요. A, B, C. 요렇게가 short이야. 요 정도가. 요런 문제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오버all 길다 보니 1시간 45분이 뭐 아주 모자란 건 아니지만 아주 여유 넘치는 정도의 시간은 아닙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이트 플러스라는 문제, 플랫폼을 저희가 게이트 플러스에서 문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칼리지 보드의 디지털 시험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칼리지 보드는 블루북이라서 그 블루인데 저희는 블루만 빼고 만들었는데 이게 멀티플이고요. 그래서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제 A, B, C, D 클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보시면 calculator라고 뜨는 거를 눌러서 이 안에 데스모스 어플리케이션이 떠요. 그래서 데스모스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해도 되고 본인이 가지고 간 TI 인스파이어 그런 계산기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reference를 누르면 여기 P 웨릭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equation sheet라고 하드 카피로 뽑아주는데 P 웨릭 테이블이 여기서 봐야 됐었고 그리고 이 안에 equation sheet도 다 입력이 돼 있어서 이걸 스크롤 다운 하면서 equation을 보면서 풀어야 됐었어요. 편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 랩탑의 스크린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디지털로 보는 첫 exam이니까 아이들이 너무 당황하고 자꾸 저거 눌렀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하기 정신없고 시간도 막 부담스럽고 이랬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타임도 뜨거든요. 타이머에서 시간이 쭉쭉쭉 줄어들어요. 초 단위로.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가려도 불안하고 안 가려도 불안한데 숫자가 줄어들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저희는 이제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총 4번에 모든 숙제를 이렇게 하긴 좀 inefficient 하거든요. 그래서 총 4번을 이렇게 동일한 환경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 투 문제로 바로바로 갈 수 있게 카리스프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annotation 기능까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FRQ 화면입니다. 아까 수민 선생님께도 얘기하셨지만 문제를 스크린에서 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FRQ 페이퍼 그 북클래스에 주거든요. 거기에는 핸드라이팅으로 펜 또는 펜슬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일하게 여기 이제 스크롤 할 수 있게 밑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계속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서 내는 형식인 거죠. 똑같은 형식으로 시험을 진행하고요. 평소에 숙제는 뭐 시간을 아이들이 재면 좋지만 이거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mock exam에서는 학원에 와서 조교 감독 하에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뭐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다. 그러면 해외에서 하겠죠. 똑같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조교가 거기는 없긴 하지만 줌에 들어와서 카메라 켜고 해야 되고 플러스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이요. 해외나 지방에서. 그런 친구들도 타이머 기능까지 이게 everything이 셋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완전히 그런 셋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아이들이 속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화면에 스크린샷을 찍은 거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 친구들 다 동일하게 이런 화면을 보고 오프라인 친구들은 제가 강의실에 커다란 텔레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제 얼굴을 띄우고 이 상태 그대로 레코딩을 해서 이제 위디오 할 때 또는 VOD로 봐야 되는 친구들 어쩔 수 없이 빠져서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쉐어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칼큘레이터 TI 인스파이어인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계산기를 잘 못 써요. 그냥 for function, 그래프 그리기 뭐 이렇게만 쓰고 뭐 여러 가지 더큐먼트 세팅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연습을 시킵니다. 저는 이제 뭐 칼큘레이터 전반적인 거는 모르지만 케미스트리를 잘 풀기 위한 파트들을 연습을 시키고요. 이것도 저희 수업하는 모습인데 멀티플도 하나하나 물론
뭐 안 푸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너무 쉬운 것들은. 그러나 이렇게 좀 최대한 하나하나 고오버하고 이렇게 애노테이션 된 상태로도 쉐어를 합니다. 그 파일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노트를 수업 시간에 놓쳤다라고 해도 다시 볼 수 있게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멀티플 문제입니다. 역시. 그다음에 이건 FRQ인데 FRQ는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겠는데 쌤 그래서 다 설명했어요. 근데 어떻게 뭐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 이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거 안 쓰면 점수가 깎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지금 엔트로피인데, 사실 최근 몇 년 전부터 엔트로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엔트로피 컨셉이 예전에 좀 더 제너럴하게, 브로드하게 나왔는데 요새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편이라서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워딩들이 사실 학교 교과 과정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뭐 마이크로 스테이트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써야 점수를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수업 시간에 반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뭐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엔트로피와 지금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큰 의미에서 연력학이죠. 전기화학과 그 연력학을 합친 커다란 의미의 연력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thermodynamics. 이제 그 파트들이 좀 더 예전에도 물론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퍼센티지가 훨씬 작았어요. 근데 요새는 퍼센티지를 좀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카리지 보드가 원하는 형식의 답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내용 자체도 알아야 되지만 워딩도 중요하거든요. 러지컬리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딜리버리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여름부터 다 클래스룸을 쓰고 있는데 작년 봄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쉐어 썼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스크린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날짜마다 문제들 이건 제가 이름을 세트 1, 세트 2 이렇게 안 하고 케미스트리니까 하이드로젠 세트, 힐륨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비디오하고 그날의 노트 애노테이션 버전과 답지 이렇게 모아서 딱 컴팩트하게 깔끔하게 올려주는데 이건 이제 요번 봄에는 클래스룸으로 옮겨서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이들이 쓴 거를 제가 채점해 준 거예요. 되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이렇게 쓰면은 제가 이렇게 길게 뭐라 썼어요. 어, 이거를 사실 저는 답을 다 써주진 않습니다. 답을 그냥 답지 올렸으니까 답지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걸 하면 저한테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얘가 이걸 모르네? 이걸 분명히 아는데 여길 잘못 썼네? 이런 파트를 제가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무슨 프라이빗 튜러도 아닌데 아이가 뭘 틀렸고 어디가 약한지를 다 아는 게 채점을 하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도 학습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채점을 굳이 하면서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답을 다 써주기 위한 채점이 아니고, 너가 여기서 이 파트를 몰랐어. 이걸 헷갈렸어. 라는 거를 표시해주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녹여내기 위한 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풀어오면 이런 성적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성적표를 구글 다우으로 만들어서 부모님들께는 문자로 예상 점수와 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금 이 아이가 썼던 이 FRQ의 요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 그렇게 꼭 동의하진 않지만 자, FRQA는 US 폼입니다. domestic. 그리고 FRQB는 international 폼이에요. US 폼, domestic 폼이 아이들이 항상 진짜 US 폼이 훨씬 쉬워요. 쌤, international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등비등해 보일 때도 있지만 솔직히 좀 차이가 날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예요. FRQ를 이건 42점 받고 있는 35점 받았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두 세트 다 5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칼리지 보드에서는 멀티플은 모두 비공개. FRQA, US 폼은 공개합니다. 쉬운 버전, 뭐 쉽다고 하는. 그다음 FRQB, International 버전도 비공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마스터 프랩 강의를 들으셨거나 들으시고 오시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마스터 프랩 같은 인강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공개 버전 외에는 사실 강의를 실질적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떤 그런 브리지 느낌으로 좀 웜업한 느낌으로 그 강의를 듣고 오셔도 되나 그걸 들어도 제가 수업하는 내용에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원 포스
원포트 정도 외에는 겹치는 게 없고, 그리고 그 원포트마저도 지금 사실 이런 식의 피드백, 이런 식의 관리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간과 학원은 완전히 차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소스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그 아이들, 25년도 아이들의 점수 스크린샷인데 사실 너무 많아서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드코어 스파르타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너무 길게 고맙게 편지를 써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이거는 마스터 프랩에 올라와 있는 설명이 아니죠. 그, 뭐죠? 진짜 고맙다고 아이들이 수강 후기를 써준 건데, 인강으로 안 봐도 입에서 듣는 느낌이고, 네, 제가 조금 보시다시피 말이 조금 빠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저랑 케미쉬라는 하나의 컨텐츠를 쉐어하고 있으니까 조금 빨라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는 동안 시간의 밀도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발음도 정확해서 귀에 때려 박히고, 그리고 피드백이 쿠팡 배송보다 빠르고, 게을러지지 않게 정신교육도 시킵니다, 가끔.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아이들이 질문이 오면 또 오랜만에 공부했는데 오랜만에 질문했는데 빨리 대답해줘야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제가 질문 기다렸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줍니다. 최대한 제가 깨어있는 한에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 2점, 3점이었었는데 AP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4만 받아도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를 받은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만 끝날 때야 4였어요. 간신히. 근데 이제 시험에서 5점 받았고, 한 명 한 명 공부 스타일부터 틀린 유형까지 알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일이 채점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막 밤늦게 새벽 늦게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이래도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캠챗 GPT 같은 느낌이었다. 좀 그런 파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스트 미닛 시험 전 복습 강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finally everything을 정리해주는 그래서 자신감 부스트로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레귤러 캠을 안 들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에피캠을 바로 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잘 해서 5점을 받았다. 그래서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가 뭐 하려고 안 하면 제가 쓴소리를 하겠지만 하려고 하면 최대한 열심히 도와주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이든 뭐든 질문에도 대답해주고 FRK 피드백도 해주고 질문하는데 막 카톡으로 대답이 해결이 안 되면 줌 켜서 그냥 불러서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원 통해서 또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르쳐 왔고 많이 수업하면서 재밌게 또 즐겁게 열정적으로 해왔는데 많은 친구들하고 히스토리를 만든 것처럼 또 올해도 아이들과 좋은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